요거부터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결국 이제 제리, 울프, 바클론드 요렇게 3명 계약 살펴보고 좀 이제 지금 캘거리 스쿼드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너리 선수 계약 조건이 3년 계약입니다. 3년 370만 달러 정도, 380만 달러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전체로 따지면 이제 1132만 뭐 요렇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뭐 자주 말씀드렸던 어저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그 보통은 징검다리 계약을 하는데, 그러니까 브릿지 딜을 하는데 큰 계약을 했다.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어지간한 믿음 없이는 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징검다리 계약이라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선수 클래스가 좀 높아지면은 이제 이 금액이 막 이거보다 2배가 되고 하는 그레인들이 나오기는 해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딱 3년 계약이죠. 그죠? 2년 연속 무난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사실은 23, 24 시즌이 뭐 조금 더 좋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거의 비슷했다라고 보셔도 사실은 크게 무방하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2년 연속 이제 한 뭐 15, 15 정도는 기대를 해줄 수가 있는 그림이 되니까, 앞으로 이제 뭐 성장치를 살펴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금액 대비해 가지고는 요 정도 금액에 이 정도만 뽑아줘도 한 15, 15 정도만 해줘도 뭐 이제 뭐 풀 시즌 기준으로 하면 20, 20 정도는 되겠죠. 그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득점원으로서의 기대치가 확실히 좀 이제 드러나는 그림인데, 중간 위험 지역에서 스냅샷. 이거 이제 스냅샷은 이게 중간 위험에서만 나왔던 건 아닙니다. 스냅샷 성공률이 이제 28.6%, 상당히 준수했습니다. 뭐 14개 시도해가지고 4골이나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위험에서 슈팅 퍼센티지가 16%, 괜찮은 편이죠. 뭐 상위 24% NH의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일단 득점원으로서의 기대치라든가 결과치도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점인 스냅샷 이외에도 네트 앞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리바운드로 마무리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부분, 1대1 상황에서 이제 뭐 스틱 핸들링 기술적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더 이런 공격에서의 결과치가 더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로노토 선수는 조금 더 좋은 조건에 계약을 했고요. 보여준 게 더 확실하니까. 제리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제 코로나토 정도로 만약에 풀타임 기준으로 저 정도를 찍어낸다라고 하면은 다음 계약에서는 이제 또 훨씬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로나토와 함께 이 두 명의 선수가 뭐 탑6에 지금 당장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뭐 미들6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그림에서는 이제 앞으로 좀 1, 3라인에서 1라인이 됐든 2라인이 됐든 3라인이 됐든 좀 득점 기회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일단 제리 선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울프 선수랑도 7년 계약을 했죠. 상당히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그거랑 상반된 그런 부분입니다. 엔트리 레벨 계약이 끝났을 때 그냥 바로 7년 계약 때리면서 장기 계약으로 가는 그 시나리오. 뭐 캘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코로너토랑 울프는 장기 계약을 선택을 했고요. 아까 이제 제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브리치들을 선택을 했는데,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울프 선수 계약 조건은 7년 5,250만 달러, 연평균 750만 달러라서 요즘 인플레 정도 생각을 하면은 이 정도는 그냥 뭐 무난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리스크가 없는 딜은 이제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난 시즌 정도의 결과치만 나온다라고 해도 사실은 크게 나쁠 건 없어요. 일단 풀타임 주전으로서 바라보시면은 뭐 작년에 지난 시즌이었던 17경기 출장에서 3.16에 89.3이었지만은 지금 뭐 풀타임 출전했는데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믿음을 확실하게 이제 이 캘거리 보드진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냥 이제 받아들이셔도 괜찮은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난 시즌 보시면은 뭐 괜찮았습니다. NH 레치 데이터를 바라보시면은 뭐 괜찮았어요. 다 보시면은 준수하죠. 전반적으로 바로 봤을 때. 물론 이제 특 S급으로 다 잘 나왔느냐라면 그렇진 않죠. 특 S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괜찮은 주전 골리 수준으로서는 괜찮은 수준 좀 더 넘어서 꽤 준수한 주전 골리 수준은 충분히 나왔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과정에서도 7년 그냥 이제 한 번의 장기 계약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프랭크 네이저 선수랑 마찬가지로 팀의 미래가 틀림없다라고 말이 왜 이렇게 오냐. 팀의 미래가 틀림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3년 더 뭐 예를 들면 이제 브릿지들을 해서 그냥 중간
가기보다는 그냥 이제 빠르게 잡을 수 있을 때 그냥 확실하게 그냥 딱 깔고 시작하자. 이런 느낌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캘거리 플레임스 신인 골리 루키 시즌에서 50경기 이상 출장한 선수가 이렇게 2명밖에 없습니다. 50경기 이상 출장을 한 선수가 더스틴 울프 그리고 이제 버넌 선수 이렇게 이제 2명밖에 없는데 버넌 선수는 굉장히 옛날 선수죠. 뭐 성적 라인은 훨씬 더 좋고요. 물론 이제 버넌 선수가 뛰었던 그 당시는 골리들이 뭐 좋은 성적을 그렇게 내기 어렵던 그 시절이었죠. 그런 시절이었고 이제 그걸 감안을 해도 사실 울프 선수의 이제 루키 시즌에서 실질적인 루키 시즌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루키 시즌에서 확실한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NHL에서 신인 골리가 50경기 이상 출장하고 91% 이상 그리고 이제 평균 실점 3, 실점 이하를 한 선수들이 물론 이제 더 있습니다. 가장 직전 최근 3명의 예시가 요 3명입니다. 에드먼턴의 스키너 선수, 그리고 이제 코리 크로포드 선수, 그리고 세르게이 보브롭스키 이렇게 3명입니다. 이렇게 3명이 보시면 이제 신인 시즌에 정확히 말씀이 첫 시즌이랑 신인 시즌은 다른 거예요. 이제 요거 이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NHL 첫 시즌이랑 신인 시즌은 다른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신인 시즌에서 골리 50경기 이상 91.0 요 이제 조건을 걸어봤을 때 생각보다 최근 기준으로도 달성한 친구들이 많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역별 세이브 퍼센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뭐 고위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준수한 느낌으로 나왔지만 중간 위험도 조금은 아쉽고 그죠? 조금 아쉽죠. 상위 32% 정도. 물론 아주 나쁘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장거리 세이브 성공 세이브 퍼센티지는 사실 97.8 이거 상위 42%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영역별 세이브 퍼센티지가 좀 극단적으로는 아니지만 조금은 판단의 여지가 있는 느낌으로 나왔다라는 거. 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 득점 대비 실제 실점 값이 지금 이제 뭐 제이크 오틴저보다 더 좋게 나왔으니까 뭐 이런 부분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리그 전체로 따져보면은 21위니까 상위권은 아니에요. 그렇죠. 리그 전체로 따져봤을 때는. 물론 이것도 뭐 못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상위권은 아니죠. 최상위권은 아니죠.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은 신장에 대한 변수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NHL 골리 평균 신장이 한 19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피트 2 절반 이상, 그죠? 6피트 2.6인치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서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울프 선수 같은 게 딱 6피트이기 때문에 182. 그러니까 NHL 골리 평균 신장보다 한 10cm가 작은 선수거든요. 이런 과정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 언더사이즈 골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불안함은 좀 계속 감안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정말 누구냐? 사로스 같이 정말 홈런을 치는 선수들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거리 슈팅에서의 이런 이제 스크린을 이렇게 피해서 보는 스크리너가 들어오면 이제 그걸 이제 피해서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골리가 키가 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1차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안 된다라는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작은 선수들은 이제 작은 선수만의 좀 매력이라고 하면은 더 기민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 같은 경우에도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괜히 요즘에 NHL 트렌드가 큰 골리를 선호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아까 울프 같은 경우에도 장거리 세이브 성공률이 그렇게 또 좋은 편이 아니다라는 점도 이 부분을 조금 뒷받침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좀 리스크가 있다. 완전 무결의 그런 정말 리스크 물론 이제 리스크가 없는 딜은 아예 없지만 그래도 이제 벌써부터 7년 계약을 딱 쥐어주는 그런 과정에서 더스틴 울프가 생각보다 좀 부진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림인데 그래도 이제 25살부터 계약이 시작이 되니까 선수 생명으로 따져봤을 때는 딱 전성기 딱 들어가기 거의 직전 수준에서 이제 계약이 시작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캘거리의 믿음대로 이 울프 선수가 앞으로 더 성장을 하고 순조롭게 더 성장을 하는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팀 친화적인 계약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전 골리 S급 주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가능성에서 지금 올해 바라봤을 때는 정말 A+급 이상으로서의 주전 골리로서의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줬었던 시즌이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확실한 주전급 골리에 750만 달러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팀 친화적 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울프 선수의 그런 피지컬적인 조건, 그리고 이런 이제 측정치에서 정말 A+급이라고 볼 수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리스크 자체는 어느 정도는 있는 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거 이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바클룬드 선수 2년 재계약입니다. 결국 이제 잔류를 하는 그림인 거죠.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해 캘거리 플레임스가 트레이드 가능성이 좀 있었던 선수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바클룬드가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조건은 2년 650만 달러고요. 1년 325만 달러.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염가 계약이라고 하면 염가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FA 시장에 나오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어쨌든 굉장히 이제 이 염가에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 시즌 이제 바클룬드 선수가 달성한 기록 중에 요 기록이 있습니다. 캘거리 플레임스 역대 최다 시즌을 소환한 선수가 됐어요. 꼴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꼴리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캘거리 플레임스에서 17시즌을 소화한 스케이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긴라 선수보다도 더 시즌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18번째 시즌이니까 당도 1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조르다노 선수보다도 더 많은 시즌을 소화를 하게 됐기 때문에 캘거리 플레임스에서 가장 많은 시즌을 소화한 선수가 됐다. 바클룬드가 이미 이제 뭐 작년으로 이걸 달성을 했어요.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이제 많은 경기를, 근데 출장 경기 숫자는 아직 이긴라 선수보다 많이 뒤처집니다. 역시나 이제 부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풀타임으로 출장하지 못했던 시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은데, 한 150경기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2년 계약이니까 만약에 한 7, 80경기만 출장을 한다라고 해도 이 분야도 역시나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이제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뭐 조르단 선수는 뭐 진지하게 추월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길라 선수랑은 150경기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오랜 기간 캘거리 한 2, 3라인을 이제 지탱을 해왔던 선수였죠. 2라인 센터, 3라인 센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출장을 했는데, 통상 캘거리 플레임스에서의 타이머 나이스가 17분 18초인데 파워플레이, 쇼트핸드까지도 이제 이렇게 이제 기용이 되는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공수 양면에서 이제 활약이 가능한, 사실은 캘거리가 이제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좀 많긴 했었죠. 그죠? 어떻게 보면 뭐 팀을 떠나간 린드올름도 이런 느낌의 선수였었고 하는 그림인데,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결국 콜먼, 바클룬드, 코로너토라는 조합이 유지가 되게 됐습니다. 코로너토 선수도 이제 뭐 재계약을 했고, 그죠? 일찌감치 재계약을 했고, 이번에 바클룬드가 재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 라인은 내년에도 이제 제 생각에는 좀 미들 식스에 좀 지탱하는 그런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캘거리 플레임스 공격 전체 라인 중에 타이머 나이스 제일 많았고요. 기대 득점 값도 제일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득점도 제일 높았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요 조합이 유지가 됐다라는 거, 앞으로도 더 볼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코로너터 선수의 롤이 좀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뭐 이게 라인이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도 나올 수가 있지만, 어쨌든 요 라인이 유지가 됐다라는 거, 그죠? 이 부분도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좀 어쨌든 현상 유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진에서 뭔가 보강을 했다라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전력이 더 좋아지긴 어렵죠. 그죠? 시즌 시작하기 직전에 막 트레이드를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는 잘 않으니까. 근데 이번 전체 오프 시즌 전체를 바라보시더라도 어쨌든 현상 유지를 한 측면이기 때문에, 센터진이 이게 결국은 캘거리도 좀 잘하면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을 법한 모습을 최근에 조금 보여줬잖아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뭔가 막판에 플레이오프 희망이 조금 살아 있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카드리, 바클룬드, 프로스트 정도 센터진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팀들의 경쟁력에 비하면은 조금은 뒤처질 만한 요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장 퍼시픽 디비전만 봐도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센터진부터 이제 어마무시하게 칭찬을 드렸고,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도 뭐 드라이자이틀, 맥데이비드, 뭐 누전 토킨스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냐? 뭐 밴쿠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페테르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괜찮은 센터진이 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바클룬드, 프로스트, 카드리는 이게 이제 센터진 1, 2, 3 펀치로는 조금 약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이제 이 부분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지켜볼 점은 수비진을 제외하고 공격진을 따져봤을 때는 좀 유동성이 많이 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캡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에 당장 뭔가 빅네임을 이렇게 확 주입하기에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지난 시즌 캘거리가 전체 득점 값이 그 29위였습니다. 220골밖에 못 넣었기 때문에 리그 29위였는데 슈팅 성공률이 9.1%, 리그에서 뒤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였었고요. 근데 이제 슈팅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리그 7위, 그리고 이제 전체 슈팅 시도도 리그 6위였기 때문에 슛 자체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결정력이 굉장히 저조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유지가 됐죠.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없었으니까, 예를 들면 확실한 결정력을 가진 뭐 선수들을 트레이드를 해온다라든가 아니면 FA 선수를 데려온다라든가 그런 움직임이 캘거리는 사실 없었죠. 사실 뭐 무리하게 움직일 필요도 없는 팀이긴 한데 지금. 근데 어쨌든 보강이 없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제 내년에 중요한 거는 제리라든가 코로노토 이런 선수들이 추가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샤랑고비치 선수가 득점력이 회복이 될지. 요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결정력을 담당을 할 만한 이런 윙들의 결과치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조금 아쉬운 거는 공격진이 전체적으로 좀 사이즈가 작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진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탑6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186 넘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아니 물론 요즘 하키가 뭐 키가 크다라고 이게 무조건 능사는 아닌데,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있는 선수들은 사실 무조건 필요합니다. 뭐 로스터에 이제 조금 색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데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탑6가 다 작죠, 키가. 그러니까 이제 탑9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작은 선수들이 많다.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제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물론 키 큰 선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뭐 클랩카라든가 뭐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작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유동성이 결국 이제 좀 안 좋아졌다라는 부분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상 캘거리 플레임스는 추가적인 트레이드가 없이는 내년까지는 이 공격진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느 뭐 정말 뭐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에 뭐 A급, A+급 득점원이라든가 S급 득점원을 영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봐도 지금 공격수가 이만큼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뭔가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든가 아니면 뭐 바이아웃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좀 헐값에 트레이드를 한다라든가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이런 과정에서 결국, 왜냐면 이제 12자리밖에 없는데 결국 공격수가 이제 그만큼 많다라는 거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는 3라인에 쓰는 게 더 적합한 선수인데 그런 친구들을 4라인에 쓰는 이런 상황이 좀 이제 좀 낭비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역할 정리도 이제 필요한 과정도 그렇고, 지금 보시듯이 앞으로 2시즌은 거의 지금 공격수로 고정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안 좋았던 문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안 좋았던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앞으로 한 2시즌 정도 계속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슈팅 창출은 기깔나게 하는데 득점을 못 만들어서 지는 게임들, 그런 그림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근데 수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바라보시면은, 근데 이거 수비를 들고 온 이유는 있습니다. 어쨌든 수비진은 지금 당장 이제 뭐 안데르손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고, 제이크 빈이라든가 뭐 미로마노프라든가 이런 선수들 지금 FA로 나갈 가능성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캡이 확보가 되니까 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캘거리 플레임스가 지금 시점에서 잔여 캡이 2630만 달러입니다. 2630만 달러예요. 근데 이게 이 2630만 달러로 수비 2자리 보강해야 될 자리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2라인을 통째로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3라인 한 자리 백업 볼리,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이제 4자리,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무조건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1년 보면 참 많아 보이는 금액이긴 한데 2630만 달러가, 근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이 지금 몇 자리 있잖아요, 그죠? 2라인 어떻게 보면 수비 자리 2자리를 메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3라인도 한 자리, 뭐 백업 볼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더스틴 울프가 생각보다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꽤 준수한 백업급을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한 500만 달러 정도 써가지고. 그러면 생각보다 이 공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내년에도 결정력 문제가 터져가지고 공격수를 추가 영입해야 될 필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활용하는데 더 골치 아픈, 이 캡을 활용하는데 더 골치 아픈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캘거리는 사실은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은 맞는 것 같거든요.
괜찮은 선수들을 잔류를 하는 과정은 있기는 했지만 결국 이제 팀 컬러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팀 전력이 생각보다 내년에는 더 발전적인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발전적으로 가는 가능성에는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조금 더 기반돼야 된다라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젊은 선수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성장을 하지 않는 케이스 굉장히 많이 보고 있죠. 그죠? 정말 A+급 이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크랙 콜로이 GM의 전반적인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칭찬을 드리지만은 이것도 이제 한번 스텝 꼬이면은 또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내년 시즌의 결과치 같은 부분 이런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플레임스가 내년에 어떤 시즌을 보낼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